사람을 얻는 기술. The Art of Winning People to My Side. 레일 라운드 지음. 임정재 옮김.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얻으라. 필요한 사람을 얻으라. 행복을 함께 할 사람을 얻으라. 인생의 등불이 될 사람을 얻으라. 지은이 레일 라운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포천 선정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욕타임스 타임 등 세계적인 언론 매력에 매력적인 인간관계를 창출하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대학생에서부터 글로벌 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꼭 필요한 사람을 얻는 풍성한 지혜를 전파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이 책에서 그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 하나 차이라고 강조한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자는 성공할 것이요 좋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자는 실패할 것이라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삶의 깨달음을 통찰력 깊은 문장과 흥미진진한 사례를 곁들여 제시한다. 내가 가진 장점, 매력, 호감 등을 상대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상대의 뛰어난 재능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지, 나아가 사람들이 내게 언제나 우호적이고 열광하도록 만드는 탁월한 처방전을 제공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얻는데 유쾌한 지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원gin이 임정재는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이런 책을 번역했군요. 사람을 얻는 기술 2003년도 출판이 되어졌는데요. 사람을 얻는 들어가면서 정상에 서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으라. 먼저 사람을 얻으라.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들은 비즈니스 미팅을 비롯한 다양한 모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차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라. 그들은 성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변으로 불러 모으는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곁에 성공한 꼭 성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모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이유, 성공할 활활은 사람으로 채워진다. 제 아무리 운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쉽게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히말라야 정상 등정에 성공한 사람 뒤에는 뛰어난 세르파, 유능한 베이스 캠프 요원들의 지원, 등정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한 스폰서, 난간에 부딪혔을 때의 자율과 링을 던져던 동료들이 있다. 인생이라는 산봉우리 정상에 서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어라. 이 책은 사람을 얻는 데 성공한 사람들,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얻으라. 자, 실서 함께 웃고 상대를 영리하고 영웅담을 하라. 오랜 초연하라. 솔직하게 말해라. 등등등 좋은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군요. 이렇게 집중 주목하면서 천천히 서둘러라. 점수를 따지 못하면 탈락한다. 좋은 내용이 한 80여 가지가 되군요. 실수를 보지도 듣지도 마라. 몇 달 전이었다. 나는 어떤 회사의 고객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핵심 경쟁자 4명과 식사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조직에서 빚는 크고 작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나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한창 점심시간이 땐지라 회사 근처 사람들이 북적였다. 자리를 잡고 앉은 저희를 보았다. 나와 함께한 최고 경영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바에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평사원들이나 하위 간부 측들은 블루 셔츠나 짧은 스커트 차림이었음을 깨달았다. 식당 안은 친근한 분위기와 유쾌한 목소리로 활기에 넘쳤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는 조직 내 의사소통 부재에 관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고 책임자 윌슨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재구축에 대한 막 이야기를 시작한 무렵 이런 웨이터가 바로 우리 코앞에 음식이 담긴 그런 정면을 뜨려 맞다.
그 바람에 유리삭이 산산장을 앓고 은식기들이 들이석 철커덕 소리를 내버렸다. 사람들이 쩔쩔매는 웨이트를 쳐다보았다. 곳곳에 탄식을 하다. 저 친구 이제 다른 일자를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 사장이 앞에서 실수를 할게 뭐람. 요즘 정어들은 정신이 없어. 저거 봐 키키. 그 순간 나는 놀라울 광경을 목격했다. 윌슨을 비롯한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웨이터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정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했다. 일렁성거리던 식당은 잠잠해졌고 우리는 다시 깊은 대화에 몰두했다. 자,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마케팅 책임자 도슨이 기업의 확장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양팔을 벌려서 확장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그만 자신의 커피잔을 넘어뜨렸다. 저런 나는 그녀를 도와주려고 냅킨을 집어넣는데 도슨이 한 발 빨랐다. 그녀는 테이블볼을 적신 커피를 냅킨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발표를 마쳤다.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슨뿐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도슨의 실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도슨의 커피잔이 넘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실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동료의 실수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훗날에 윌슨과 도슨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날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냥 실수인걸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식당과 VIP 고객 명단에 올라 있어요.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웨이터의 실수에 눈살을 찌푸리기만 했어도 그는 어쩌면 해고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죠.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못 본 척 그래 하는 거죠.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은 걸요. 이렇게 귀신처럼 행동하라. 두 번째, 매우 총명한 말 한마디가 있었다. 녀석의 이름은 한스의 주인은 헤르본 호스텐이라는 독일 드센 벨센 나눠서 물론 구구단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구경들 앞에 한스의 주인이 외쳤다. 자, 지금 너를 고르는 사람이 몇 명이지? 그러자 한스는 오른쪽 발굽을 들어서 고경들이 숫자만큼 탁탁 쳤다. 그렇다면 너를 온 사람들이 안경을 쓴 사람은 몇 명이지? 이번엔 한스도 발굽을 들어서 정확히 숫자를 땅땅 쳤다. 눈이 휘둥겨진 몇몇 고객들이 한스에게 산수 문제를 냈고 녀석은 어김없이 정답을 맞췄다. 1990년대 초 한스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되었다. 연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물론 한스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한스의 천재성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공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녀석을 심판대에 올렸다. 한스를 시험하는 날 강당은 과학자, 신문기자, 심령설사, 기병장교 등 녀석의 능력을 직접 보기 위해서 몰려든 관중으로 빼곡 들어찼다. 몇몇 위원이 구두로 한스에게 산수 문제를 냈고 녀석은 계속해서 알발밥굽을 이용해서 정확히 맞춰냈다. 모여든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스의 초능력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해결된 건 아니었다. 위원들은 여전히 한스가 주인에게 어떤 암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위원회는 다시 한스를 시험 무대에 올렸다. 위원들은 한스의 곁을 지키고 있던 폰 오스틴에게 강당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순간 그의 당혹의 얼굴에 당혹감이 섞였지만 이내 그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깨를 척 늘어뜨리고 들어온 폰 오스틴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위원장은 한스의 능력이 그 주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폰 오스틴이 나가고 위원장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한스에게 산성을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놀랍게도 한스는 정답을 발급으로 쳤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한스는 정답을 풀어냈다. 사람들의 박수가 갈쳐 휘파람이 쏟아지는 가운데 위원회는 정녕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때였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켜있던 위원들 가운데 인생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원로 과학자 한 명이 나섰다. 그는 한스에게다가 다시 산수 문제를 냈다. 다만 다른 위원들처럼 큰 소리로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모이던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한스의 귀에 대고 문제를 속삭인 것이다. 그러자 한스는 발굽을 얌전히 모은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과학자는 몇 차례 다시 산수 문제를 한스에게 속삭이지만 녀석은 묵묵부담이었다. 과학자가 빙그리 웃으며 사람들 앞에 섰다. 한스는 분명 뛰어난 감각을 갖춘 말입니다. 하지만 녀석의 놀라운 능력은 산수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섬세한 표정과 몸짓의 변화를
탕후루에게 포착해낸다는 데 있어요. 실내를 꽉 채운 관정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출제자가 문제를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에 한수를 제외한 우리는 모두 간단한 산수이기 때문에 암산할 것도 없이 그 정도를 알고 있었죠. 한수는 출제자가 문제를 큰 소리로 외친 순간 자동차로 발굽을 들어서 땅을 치도록 훈련받았어요. 탁탁탁 땅을 치면서 우리의 표정과 몸짓을 살핀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수의 발굽으로 땅을 치는 횟수가 정답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감과 기대감, 표정, 미세한 떨림을 헛기침 같은 몸짓을 나타낸 겁니다. 한수는 바로 그 같은 징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순간에 발굽으로 땅을 치는 것을 멈춘 거죠. 그런데 저는 산수 문제를 한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따라서 여러분도 제가 한수에게 낸 문제의 정답을 미리 알 수 없었죠. 그래야 여러분 어떤 몸짓도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수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얌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수의 초능력은 폰 오스틴의 치밀한 훈련의 결과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 친구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귀신같이 읽었지? 당신은 종종 다음 같은 간단한 글쎄요, 그 친구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우리 팀의 말수 좋고 늘 책상머리에 소리만 파고 있는데 그 녀석은 내성적이 어리숙해 보이지만 자 이렇게 채용할 때 이처럼 감탄을 자아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모두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상대의 표정과 몸짓 탁월하게 읽어내는 감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상대와 대면했을 때 그의 말소리는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대화를 진행하면서 상대가 어떤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면밀하게 체크한다. 이를 통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낸다. 본능적인 떨림과 움직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오랫동안 기억해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가 내게 원하는 반응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이로써 감탄과 탄성을 이끌어낸다. 바로 그 순간 상대는 내 사람의 목록에 새롭게 진입한다.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귀신처럼 행동해야 한다. 귀신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훈련 방법을 소개해보자. 당신은 TV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드라마를 시작할 때 볼륨을 완전 소거하라. 등장인물의 어떤 대사도 들리지 않게끔 환경을 설정한 후에 그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행동들을 면밀하게 관찰해보라. 그러면서 드라마의 결과를 예측해보고 파악해보라. 그리고 나서 휴일에 그 드라마의 재방송을 시청하라. 이번에는 볼륨을 켜놓은 채 말이다. 당신의 예측과 짐작이 80% 이상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보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파티션 너머로 들어오는 동료들의 말소리, 전화받는 소리, 기침소리, 발을 둥둥 구르는 소리, 사각사각 볼펜을 굴리는 소리 등등을 통해 지금 당신의 동료들이 어떤 몸짓과 신체적 반응, 태도 등을 보여 상상해보라. 가끔씩 견눈질이나 스쳐. 어느 날 당신은 어떤 상대가 당신에게 뭔가 원하는 신호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한수는 결국 인간의 언어와 소리, 사고,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수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이 된 것처럼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자, 귀신처럼 행동하라. 자, 두려움을 진실하게 전달하라. 4,500대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흥미있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네로라는 글씨에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임원 회의나 주주총회에서 세련되고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만 어떤 성과를 촉구하는 파티나 사적인 모임에서 사람들을 대화하는 데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무겁고 장중한 대화에는 익숙하지만 가볍고 설레이는 개인적인 치밀함을 드러내야 하는 대화에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다. 한 해에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가볍고 사소한 대화 기술을 이기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관계를 컨설팅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아낌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인간미를 갖추기 위해서죠. 인간미가 없는 카리스마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볍고 사소한 대화를 결코 가볍고 사소한 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뛰어난 연설가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정작 가볍고 친밀한 모임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특정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비롯된 두려움 말이다.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잘스는 대규모 공연에서 전 세계 청중의 격찬을 받았지만 규모가 작은 무대에서는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다. 팝스타 칼리 사이먼은 소극장 라이브 공연은 꿈조차 꾸지 못했고 닐 다이아몬드 또한 공연 때마다 가사가 적힌 텔레그램 프로프트의 설치를 요구했다. 저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사람들과 이 거리를 좁혀주면 좁혀질수록 커다란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가볍고 사소한 대화에 깊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신의 두뇌 위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 사람들만 보면 여전히 엄마의 치맛자락 뒤로 숨는 아이나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밑으로 숨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고백하자면 나도 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사춘기 시절 나는 또래 남학생에 스쳐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소녀였다. 그래서 학교 축제에 함께 갈 파트너를 구하는 일이 그 시절 내게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축제에 참가하지 않고 도서관에 들어박히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냈다. 내 친오빠들의 친구들 가운데 요진이라는 남학생이 있었다. 언젠가 그와 나는 우연히 짝을 이뤄서 학교에서 주관한 포크 댄스 교습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요진에게 이번 축제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전화를 할 결심이었다. 축제 시작 2주 전에 수화기를 잡은 내 손바닥에 땀이 흘러내렸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축제 시작 1주 전 수화기를 끼게 되자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점점 우레처럼 들려왔다. 역시 전화를 걸지 못했다. 마침내 축제 시작 4일 전 이렇게 전화를 하지 못하면 결국 축제에서 외톨이가 될 것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국립 끝에 내가 말할 내용을 원고로 미리 작성한 다음에 통화할 때 그걸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 내 뜻을 전달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가 이루어졌다. 안녕, 기억하니? 나는 왜 이리야? 지난 여름 포크 댄스 시간에 만난 적이 있지.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가 답할 시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원고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네가 파트너가 되어주었으면 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내 등허리에 작은 염전이 생긴 것 같았다. 와, 정말 영광이구나. 토요일 저녁에 7시 30분까지 기숙사로 너를 데리러 갈게. 핑크색 카네이션을 사가면 내 드레스에 잘 어울릴까? 초대해줘서 고마워. 아참, 그리고 내 이름은 스티브야. 나는 만세라도 부르는 심정으로 고마워 기다릴게 라는 두 마디를 전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스티브라니? 어쨌든 스티브는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를 데리러 왔다. 사실 요지는 내 룸메이트야. 네가 내게 전화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주지 않았지. 하하. 그런데 하나씩 떨리는 내 목소리를 계속 듣는 순간에 네가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유진에게 너를 양보하지 않았단다.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스티브의 매력적인 친구야. 나는 긴장을 풀면서 한참을 웃었다. 축제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가슴 설레는 추억들을 내 학창 시절에 아로 새겨졌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오빠와 함께 방학을 맞이해 집에 놀러온 유진을 만났다. 그리고 스티브를 만나게 된 유쾌한 것을 이야기했다. 유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사실 나도 그때 축제에 함께 가고 싶어서 그런데 도무지 전화를 용기를 내지 못했지. 이런 후크. 나는 그때 한 가지 가볍고 사소한 인생을 살아가며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 두려움은 사람이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따라서 두려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강한 척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용기가 상대방에게 뜻밖의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유지는 사람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서치바라는 매력적이고 오랫동안 함께 할 좋은 사람을 얻었다.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자는 두려움을 잘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잘 표현해내는 사람이다. 자, 눈에 띄는 소품을 갖고 다녀라. 조언은 클래식한 모노클을 목에 걸고 다닌다. 스미스는 인도산 보리스 열매로 만든 염주를 발목에 차고 다닌다. 찰리는 아프리카 코끼리 상어로 만든 명함 지갑을 갖고 다닌다. 이 밖에도 독특한 브로치나 기묘한 넥타이, 익살스러운 모자를 착용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늘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모인 장소에 가서도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타나면 곧 사람들은 나가와서 말을 건넨다. 그게 뭐죠? 어디서 구하셨나요? 자, 노크를 물려주신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듣는 사람이 뭉클한 감동을 전한다. 스미스는 인도 여행에서 만난 현자에 관한 아포리즘을 소개하며 지적이고 심오한 세계로 상대를 인도한다. 찰리는 아프리카 코끼리 멸종위기에 대해서 화제를 이어가며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상대에게 각인시킨다. 뜻하지 않은 기회에 새롭고 진실한 관계가 물이 흐르듯이 잔잔하게 형성된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나와 취향과 기호,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옷차림이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자신만의 세계를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소품을 지니고 다니면 인간관계에 매우 효과적이다. 저는 별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정말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사람들이 눈길을 끌 만한 것이 없다면 당신 눈길을 끌 만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양복 킷에 조그만 골프채 핀이 꽂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 말하라. 실례합니다. 정말 핀이 멋지군요. 골프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골프에 갓 입문했습니다. 아주 서투른 제게 추천할 만한 골프 클럽이나 코스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께 한 수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만 이로 인자섬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오랜 시간 라운딩을 함께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비즈니스는 없다. 새로운 상대와 뜻깊은 인연을 맺고 싶은가? 그래서 그게 뭐죠? 라고 호기심을 참지 못한 채 상대를 다가오게 만들 수 있는 당신만의 독특한 액세서리나 소품을 지니라. 그리고 그게 뭐죠?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상대의 옷차림을 살피고 또 살펴라. 그렇군요.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엿들어라. 당신에게는 모노클도 없고 상어로 만든 명함 지갑도 없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당신이 꼭 사귀고 싶은 사람의 옷차림에는 골프채 핀도 꽂혀있지 않다. 더군다나 당신이 눈이 오고 있는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열중해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엿들어라. 눈에 띄지 않게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엿들어라. 흔히 엿듣기 하면은 어떻게 해도 도청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를 두르게 몰래 돌아다니는 스파이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점잖은 신사나 승려가 할 일이 아니라며 고개를 가로질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는 데 이처럼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 또 파티에 갔다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 가까이 있으라. 그리고 그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주는 두 마디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인사를 건네라. 실례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인이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말씀은 제게도 무척 관심이 큰 사안이라서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다. 따라서 상대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넬 것이다. 저도 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말은 무척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파리의 지리에 대해서 무척 개박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르브르 박물관처럼 잘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라 파리의 골목골목에 자리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노천 카페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제 여행 계획이 잘못 짜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파리의 참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골목골목의 풍경에 있을 겁니다. 어느새 당신은 당신이 좀 찍은 사람 곁에 가까운 곁에 있다. 엿들어라. 그리고 경청하라. 예. 그리고 만남의 동선을 그리라. 잊혀드는 마라톤 많이 하다.
그의 꿈은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하는 것이다. 2006년 그는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3주 전 맹연습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덜컥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이 주간에 입원을 해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청명한 9월 하늘 아래 뉴욕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절반선에 섰다. 그들 가운데 반바지 차림의 거대한 운동화를 신은 리처드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처드 자네가 미쳤나? 마라톤을 하기엔 아직 무리가 아닌가? 리처드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비록 몸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달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매일같이 침대에서 42.195km를 완주했다는 말일세. 리처드는 마음속으로 뉴욕 마라톤 코스를 달렸던 것이다. 달리면서 마라톤 코스의 주변 풍경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으며 가장 견디기 힘들어 포기하고 만다는 30km 뒤의 구간에서는 근육이 뒤틀리는 평생성한 움직임까지 느꼈다. 그 안이 붕붕한 친구들을 뒤로 하고 힘차게 출발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그는 마침내 꿈을 이뤘다. 기록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다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활용하라. 트레이닝.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과의 모임 등을 갖게 된다. 그런 약속에 앞서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는가? 상대와 약속한 장소에 예전에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곳이라면 당신은 사전에 그 장소에 가봐야 한다. 직접 몸을 움직여서 가든 마음속으로 가보던 말이다. 그 장소에서 이루면 교통편, 그 장소의 특색,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비임없이 점검하고 약속한 시간까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또한 약속 당일차 안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침착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들이 마음의 평정 속에서 차분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듯 중요한 미팅을 앞둔 당신 또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펼치면 결과는 분명 좋아진다. 이는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성과이기도 하다. 나아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빈틈없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뛰어난 사람들이 즐겨 쓰는 대인관계 노하우다. 달나라로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과학자들은 발사대에서 우주선을 장착하고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기 전에 수도 없이 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검토한다. 그래야만 우주선이 지구에서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나라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려봐라. 그리고 대체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 관계를 둘러싼 분위기가 좌우한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분위기를 미리 익힌 후에 미팅 장소에 나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보자.